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이 청와대 일부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자,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보면 그동안 청와대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재판까지 가봐야겠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지금은 그만뒀지만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브리핑, 설명들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닉슨 미국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그래서 사임한 것도 결국은 거짓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의 거짓말. 청와대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중대한 범죄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말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 오늘 동아일보가 이 13인의 공소장 대특종을 한 동아일보가 이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알고도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자, 그러면 청와대의 자체 조사를 했다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의 보고는 거짓말이었는지,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런 거짓 보고를 기초로 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다 알고도 거짓말을 한 건지. 고민정 대변인은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위가 사실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밑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기자들 앞에서 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관행입니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면 국민들은 정말 불편합니다. 늘 가짜뉴스 하더니, 저도 뭐 고발을 한번 당해봤습니다만 청와대로부터 요즘 또 조용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면 가짜뉴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남이 하면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지, 아무튼 이 기회에 알본색원해야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분석 상당히 분석적입니다. 이를 근거로 오늘 하태경 세보수당 의원은 노영민, 최강호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송철호 울산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절친이랍니다. 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고소장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고소장 13명이 대상입니다. 송철호는 물론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상당히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소장에 기재된 팩트들을 분석해보면 그동안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들을 속여왔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2달 전 자체 조사라는 걸 벌였습니다. 이 울산시장 사건, 어떻게 첩보를 받았고 어떻게 첩보를 경찰에 넘겼고 하는 데 대해서 국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첩보를 받았는데 경찰에 이첩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정비서관실은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그걸 받아서 전달한 데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정직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자, 당시 자체 조사를 맡은 사람은 최강욱입니다. 지난달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자녀의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이 당시 청와대 내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기존 청와대 해명이 공소장에 나온 것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야 됩니다. 정치권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거짓말을 하게 놔둡니까? 빨리 운영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따져 물어야 됩니다. 뭡니까? 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원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 2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재배당 받아가지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자, 사흘 뒤 같은 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비서실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 9차례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졌다. 통상적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차례 받았다. 중간보고를. 그리고 대부분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공소장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닷새 뒤인 12월 4일 최강욱 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에 대해 보고받는 건 민정수석실 업무 중 하나다. 9번 중 민정수석 관실이 보고받은 것은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는 반부패 비서관실로 오는 정기 보고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맞을까요? 다릅니다. 자, 지난 7일 동아일보가 대특종에서 공개된 이 13인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요.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수사사항을 모두 21번 보고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번과 21번은 차이가 나도 너무납니다. 9번과 한 12번 정도면 제가 봐주겠습니다만 9번과 21번 2배 이상으로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중 18번이 지방선거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공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기 보고가 아니라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한 것 9번 받았는데 이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졌다. 아니 21번 가운데 18번이 어떻게 대부분이 그럼 나머지는 3번인데 3번과 18번 중에서 대부분이란 말은 18번 아닙니까? 그럼 선거 이전에 대부분 받은 건데 왜 이렇게 국회에서 거짓말하게 한 겁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게 보였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눈 똑바로 뜨고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모르고 이렇게 말했다면 무능의 극치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자체 조사시켜놓고 엉터리 보고를 받고 그런데 지금도 그 엉터리 보고를 한 최강욱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청와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민정비서관실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부서가 아닙니다. 반부패 비서관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 기밀이 담긴 보고서를 별도로 받았다고 공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에 올라온 보고 역시 조국 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보고하도록 조치됐다고 공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자, 하명사 단초가 된 첩보문건 생산 배경도 이 공소장과 청와대의 해명이 너무 다릅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보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첩보문건에 접촉 필요성이 있는 인사 명단이 적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허위 조작 보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은 다릅니다. 자,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의 문혜주 전 행정관이 최초 제보에서 불리한 팩트는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단순 소문은 기정사실화하며 새 범죄 첩보서를 생산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문 전 행정관은 수사 착수 시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상자 이름과 직함까지 부기했습니다. 자, 이런 공소장과 청와대의 해명 너무나 다릅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경 갈등 그때 고래고기 사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파악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장에는 다릅니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경찰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수사 상황을 챙겼다고 적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청와대는 엄청난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해온 것입니다. 이걸 놔둬야 됩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선거범죄 양형 기준상 공무원의 지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가중요인입니다. 또 선거일이 임박해서 했던 것도 가중요인입니다. 계획적인 조직적 법행, 상당기간 반복 법행 모두가 지금 선거법에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따져야 됩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이 동아일보 보도를 참고한 거로 보입니다만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오늘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황운하 경찰이 청와대에 모두 21차례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작년 11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실장은 경찰 보고는 9차례 뿐이다.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선거 이전에 이루어진 게 18번으로 대부분이고 선거 이후가 3번으로 대부분이 아니다. 노 실장은 이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청와대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최강욱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하명사 제보자와 청와대 관계자가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라는 언론 보도를 기억하실 거다.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도 최강욱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자기 내부 사람 먼저 엄벌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말처럼 지금 국회는 청와대를 가만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소장이 나왔는데도 청와대의 거짓 해명으로 보이는 그 뻔뻔한 말들을 그냥 봐줘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대한민국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아무튼 윤석열 검찰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